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고려대학교 신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구 산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세 개의 비디오를 청취했는데요. 사실 뭐 기회가 있었으면 이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더 하면서 궁금한 점을 더 나눠봤으면 좋겠지만 시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 있어서 저희 둘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나온 논의들에 대해서 한 20분 가량 추가적인 토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먼저 저는 사실 그 세 분들이 전반적으로 뭐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상무님은 어떤 식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우리가 신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가 가다가 큰 불의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약도 쓰고 뭐 수술도 받고 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지금부터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는 과정에서 썼던 약이나 수술 이런 게 후유증을 낳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깊은 흉터를 오랫동안 남겨놓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형수술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가령 뭐 물가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JP 모간 두 분이서 토론을 할 때 나왔습니다만 물류하고 그다음에 커머더티 쪽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좀 지나면 미연준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사라지는 건지. 근데 우리가 한번 당했잖아요. 올해 봄에 미연준 말 믿고 금리가 내려갔다가 가을에 돼서 미연준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 본 것 같다. 물가 이거 쉽게 안 잡히네. 상처가 좀 깊게 오래 가겠네. 근데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켄 그린 교수가 짚었던 부분, 정부 부채. 이번에 우리가 불의 사고로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정말 효율적인 처방이었긴 한데, 이게 후유증 없을까? 이렇게 늘어난 부채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습관적인 정부 지출의 확대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IC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기저질환이 좀 있었거든요. 미중 갈등, 그런 것 때문에 국제무역 세계화가 아니고 이제는 탈세계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그게 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기술 이전이 잘 안 일어나고 글로벌 무역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저질환이 이번 바이러스 국면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한 3가지 정도 각각의 발표하신 분들의 자료에 따라서는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그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약간만 더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 인플레이션 부분인데 사실 아까 이제 나오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뭐 우려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말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될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스테빌라이즈 되면서 미국이 이제 통화 정책의 이제 정상화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무님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조금 더 이게 구조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뭐 주요 항만에 화물이 제대로 이제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근데 우리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거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배달 이쪽으로 인력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쪽에 페이도 좋고 노동 환경도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1, 2년 동안 이쪽으로 급격하게 이동을 했고 이쪽에서 사람이 구하기 어려워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항만 노동자 그리고
하역을 하고 난 다음에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고 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힘든 노동인 거 분명하죠. 근데 이쪽에 있던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원금 받아서 놀고 있거나 그럼 딴 데 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 그러면 이 3D 업종,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서 임금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냥 시간만 지나면 이쪽에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정상화되고 물류가 정상화될 것이냐, 이거 임금 상승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뭐 JP 모간에서 토론하신 분들도 그런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거 혹시 구조적인 문제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친환경 하다가 갑작스럽게 에너지 부족 국면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것도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유럽과 중국의 에너지 부족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되죠. 근데 이것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친환경으로 가다가 이게 전통 에너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마찰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친환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마찰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이 가장 이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뭐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그런 우려가 사실 현실화된다면 사실 지금 페드가 예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미 연준이 지금 당장은 사실 고용 문제 때문에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좀 주저하고 있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김상무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면 사실 테이퍼링도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준이 물가를 걱정해서 금리를 빨리 올린다면 물가 문제는 곧바로 진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다들 아무도 안 씁니다만 테일러 룰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최근에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테일러 룰이라는 게 물가하고 아웃풋 갭하고를 갖고 미 연준이 금리를 조정한다라는 건데 아웃풋 갭이 차면 이게 사라지고 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니까 금리를 올려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그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적정 연방이용금리가 4%대로 나와요. 4%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물가를 옛날에는 뭐 항상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테일러 룰 같은 걸로 물가 상승 압력을 미리 막아줬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올라와 있는데 물론 경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매색할 수는 없죠. 대응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그거 뭐 경제 바뀌었고 고용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준이 물가에 신경을 써 주면 사실 고금리로 물가 잡는 건 쉽죠. 근데 그걸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나 중국 중앙은행에서도 그런 코멘트를 하는데 미 연준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한국도 금리를 올리고 여러 나라가 금리를 올리면서 미 연준이 너무 자기 나라 고용에만 신경 쓰지 않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사전에 좀 차단하게 좀 빨리 금리를 인상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견해하고 좀 굉장히 다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뭐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될 거고 아까 이제 JP 모간에서 나오신 두 분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금리 인상은 내년 이나 또 적어도 내후년에는 이제 시작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일정도 좀 늦춰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일정 자체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게 이제 너무 늦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2014년 금리 인상하면 하고 2016년, 15년, 16년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해봐도 이번에 금리 인상은 좀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워낙 돈을 많이 썼고
소매 판매나 모든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왜 이러고도 금리가 제로지?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올라갔던 게 급격하게 다시 추락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제로금리를 1년 더 연장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는데, 이런 경제에서 그 제로금리를 1년 더 연장한다? 이거는 연준이 너무 오랫동안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커머더티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지금 일정 자체가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시장이 계속 제기함에 따라서 앞당기겠죠. 왜냐하면 내년 연말 내후년 초에 인상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도 지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던 거거든요. 연준이 2023년 말에나 할까 뭐 이런 거였는데 계속 앞당겨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 봄쯤 되면 2022년 4분기에는 또는 2022년 3분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뭐 이런 식의 시장 전망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어느 미국 연준의 이제 통화 정상화 과정은 분명히 일어날 거고, 지금 이제 김상무님께서는 사실 지금 외국 스피커들이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금리가 좀 더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 미국 통화 정책의 변화, 이게 이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그런 파장이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이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JP 모간에서 나오신 그 두 분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 싱가포르 쪽에 나오신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뭐 경제나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는 성장을 해 나가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군데군데 이제 몇 가지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 그게 물가나 이제 금리나 이런 문제가 조금씩의 어려움이지, 이게 성장 자체를 여기서 기차가 가는 길을 탈선시키거나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분명히 아닌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뭐 우리가 가는 길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데,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좀 어려움은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관호 교수님은 통화정책 이런 분야에서도 전문가이시고 한데, 지금 뭐 한국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도 금리입니다만 한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거기다가 대출 규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의 예상은 내년 한 2분기 말 3분기 정도가 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신관우 교수님께서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컬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몇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문제를 굉장히 이제 우려하면서 금리 인상을 좀 다른 나라보다는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는 좀 빨리 시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융 불균형 문제는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게 옳고, 사실 지금 이 금융위에서 이제 굉장히 과감한
또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거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번에 뭐 한 번 금리 인상한 거 정도 가지고 뭐 큰 충격이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계획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고 또 내년에도 이제 뭐 내년에는 사실 이제 총재님도 바뀌실 가능성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시장을 좀 관찰해가면서 좀 더 조심 있게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네네네. 말씀이십니다. 항상 뭐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보고 또 세계 경제 변화 또 국내 경기 변화 이런 걸 다 항상 감안하면서 해야지 뭐 내가 한번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상황을 잘 관찰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국채 컨퍼런스니까 국채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시죠. 지금 사실 한국 정부 부채 규모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이제 아이켄 그린 교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괜찮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제 컨틴전시 플랜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세워놓고 시장을 좀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한국 국가 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합해봐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건데 GDP 대비 50%의 정부 부채가 많으냐 작으냐. 근데 이제 계산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지고 일본보다 더 빨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하는 국면에서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렸고 올해 세수가 증가한 걸 보고 하면 그 국채 발행 늘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는 아니었구나. 그 이후에 경제가 돌아가고 세수가 증가하고 이러면서 다시 그걸 이제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충분하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 국채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왔고 작년 올해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국채 매수가 뭐 작년 올해 60조 원 국채하고 특수채를 다 합치면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면 뭐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의 국채 발행 환경이나 또는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환경의 변화를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원화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JP모간 자료에서 우리도 위안화 블락에 속한다라고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보면 위안화하고 원화하고 환율이 거의 같이 움직여 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 위안화 환율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채를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채로 봐왔던 글로벌하게 국부펀드나 중앙은행들이 한국의 원화 환율이 최근에 상승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아시아 국가 전반이 좀 최근에 부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 대만 이런 제조업의 부진이 올해 여름부터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이게 내년에 한국 경제를 포함한 아시아 경제가 좀 부진해지고 세수도 좀 부진해지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부담이 좀 올해는 없었던 부담이 국채 시장에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국채 시장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꾸준히 계속 들어왔고
견고하게 사실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그 국제 시장에 대한 건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다만 이제 미래에 한국 경제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또 이제 사회 보장 또 사회 소셜 웰페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 토론을 마쳐야 되는데요. 이게 뭐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희들이 토론한 거를 뭐 아주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서머라이즈를 하겠습니다. So let me summarize what we have discussed so far, and we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of inflation persistence. Actually, Mr. Kim expressed that I mean inflation can be a little bit difficult right now and persist more than we expected. In that case, the normalization of U.S. monetary policy can be accelerated, but he also showed that even in that case, the global economy is not going to be heavily influenced by the U.S. monetary policy. We also talked about the current government that we expressed some concern about the future perspective, but right now the Korean government debt level and the bond market is quite healthy. So this is what we have discussed, and let me close our discussion. Thank you very much. 네, 신관호 교수님과 김일구 상무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